3장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이 거기에 넣은 것만 있습니다. 사랑의 삼광선.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이 거기에 넣은 것만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여러분이 넣은 것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예술 작품이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표출되는 사랑의 창조적인 원천의 흐름을 위한 열린 문이 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식되는 거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예술도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까요? 사람들이 분리와 이원성에 빠진 마음으로 이해하려 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단지 그들이 거기에 집어넣은 개념이거나 이원성에 빠진 또 다른 존재들이 집어넣은 개념일 뿐인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문화, 그리고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 재판이 강요했듯이 그림 안에 무엇을 넣어도 되는지와 무엇을 넣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특정한 정치 체제에서는 무엇이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인간이 만든 멘탈박스 안에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지속적인 초월입니다. 예술은 창조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창조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창조성조차 사람들이 그 의미의 정신적 이미지를 투사한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말로 할 수 없는데 창조력이란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전에 표현된 경계마저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성.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자유의 성이라 불리는 은거처의 주관자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프랑스의 어느 물리적인 장소 너머의 에테르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곳에 특정한 외관과 설계를 가진 물리적인 성이 있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여러분도 매우 능숙하게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물질계를 초월한 영역에다 투사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신에게 투사해 왔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프랑스에 있는 성의 건물 사진들을 본다면 내 에테르 은거처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런 건물처럼 보일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에테르층에 있는 것들은 물질계에 있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수많은 바위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그때 여러분은 분명 물질계 안에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변하지 않을 테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왜 그것을 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유지될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을 표현할 통로이지만 짧은 수명을 가진 육체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자신만의 기념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에고입니다. 세상에 매우 많은 것들이 단지 스스로 불멸하고자 하는 인간 에고의 시도일 뿐입니다. 예술의 세계를 보면 이런 시도를 했던 매우 많은 예술가와 자신의 에고를 불멸화하려고 예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한 수많은 사람의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취임식의 기념비적인 그림 중 하나를 보면 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에고를 불멸화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내 은거처가 프랑스의 에테르층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프랑스가 한 국가로서 자신의 특정한 에고의 측면을 불멸화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많은 나라도 정확히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오래 유지되고 소위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일까요?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예술가들. 예술 작품이란 진정으로 무엇일까요? 친절한 하나의 행위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 아닐까요? 자신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닐까요? 진정한 예술가는 영원히 흘러가는 생명의 흐름 속 일부가 되는 것에 만족하고 그 흐름을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 작은 역할을 하며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은거처에서 학생들은 사랑에 관해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고 다른 마스터나 내가 교단이나 칠판 앞에 서서 사랑에 대해 강의하는 교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슴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금껏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에 관해 이야기했었고,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자리를 잡고 앉아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좋은 예술 작품인지를 쉽게 정량화할 수 없듯이 무엇이 진실한 사랑인지도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여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 단계를 초월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것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목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광선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7 광선이 있는데 이 7 광선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학생들이 광선들을 다소 분리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를 얻고 나서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광선을 공부하고 마스터한 후에 다음 광선으로 옮겨가고 또 다음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7 광선 배후에 있는 것, 즉 광선들이 분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더욱 깊은 생명의 흐름, 창조력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광선이란 무엇일까요? 7 광선의 목적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힘에 가해진 모든 제약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은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해진 것일 수 있고 여러분이 성장해온 사회가 가한 것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지구의 집단의식이 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신의 신념과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겨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들이 가한 제약일 수도 있습니다.
일광선을 어느 정도 통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일광선에 통달한 그때 자신에게 도취된다면 그리스도가 이 광선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 부를 때 따르기 위해 어떻게 일광선의 삶과 그것에서 얻은 통달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선 과정에서 지혜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삶 광선에 내 은거처로 올 때 그 이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광선에서 얻은 통달을 전환해서 삶 광선을 이해하는데 재빨리 그 통달한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꺼이 사랑을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이해는 여러분의 가슴을 열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기를 바라는 생명의 흐름을 위한 열린 공간을 창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성적이고 선형적으로 잘 발달된 마음을 가진 현대의 학생들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일반 세상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열성적인 학생들처럼 열의에 차서 옵니다. 그들은 공책을 준비하고 앉아 스승들이 사랑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한 지적이고 선형적이며 이성적인 이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급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준다면 그들은 종종 낙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해하려는 타성에 너무 빠져 있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가진 이해의 타성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 틀림없어.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훌륭한 학생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